2025년 4월 3일 날씨.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기분은 좋음. 오늘은 광진구에 위치한 청송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다녀온 청송식당의 위치는 자양전통시장 뒤편에 위치해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고요. 저는 대중교통으로 방문을 하였고 구유역에 내려서 파워워킹으로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참 정이 넘치는 식당이었으니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다녀온 청송식당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업력은 27년 차인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7년, 그리고 이전에는 현재 가게 뒤편에서 20년을 장사하셨다고 하십니다. 도착을 하니 동네 아저씨분들이 반주로 술을 한잔하고 계셨고, 요즘은 잘 보기 힘든 철판에다가 백반 포장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또한 참 정이 넘치는 게 느껴질 뿐더러 밥을 퍼주시면서 먹고 또 먹으라고 하시는 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식사를 다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365일 내내 이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만 들어봐도 정말 집밥 중에서도 집밥의 맛을 내는 식당이라고 봐도 무방했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하게 되셨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고 무덤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전에 저한테 비슷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눈을 감았다 떠보니 어느 순간 20년이 넘게 흘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한테 이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좀 꿀렁꿀렁 했었고요. 아무튼 먹고 산다는 문제는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평생의 숙제 같으면서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면서 일기를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수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근무지가 이쪽이 아니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무가 워낙 돌아다니고 출장을 다니는 일이 많지만 지금은 집에서 출근을 하면 거의 2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 참 쉽지가 않고요. 아무튼 근데 현재 제가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번에 말했던 그 선임분이 제가 어찌나 좀 마음에 들었었는지 저를 꼭 수원으로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회사에 말을 해놨었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사실 저의 사수분은 평소에는 제 앞에서 그렇게나 무뚝뚝하고 어찌 보면 관심도 없어 보이고 좀 어린애 대하듯 대하기도 하면서 남의 감정에 조금은 무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단지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울 뿐이고요. 다른 것보다 출퇴근을 하는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의 일 자체는 힘들지만 솔직히 저는 어떤 일이든 다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지내고 사수분이라는 사람은 남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 과연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가끔씩은 들기도 합니다. 워낙 저는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조금 서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며 버텨볼 생각이고요. 이것 또한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직장을 어렵게 들어오긴 했으나 너무나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또 그래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도 그것 또한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아침 7시 30분부터 출근을 했다가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이고 이제 잡담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 식당에 도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 오늘의 목적지인 청송식당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게 내부는 4인 기준 5테이블 정도로 크지 않았고 정말 동네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아무튼 메뉴판입니다. 사실 이곳도 인터넷상에 리뷰가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시켜보았고요. 저는 김치찌개 1인분과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술도 팔았지만 메뉴판에는 써져 있지 않았고요. 주방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손님들이 꺼내 드시더라고요.
아무튼 10분 정도 기다리니 주문한 제육볶음과 기본 밑반찬들이 나왔습니다. 파김치와 시금치, 그리고 멸치볶음, 묵은지와 고등어 조림까지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밑반찬만 봐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육볶음 1인분, 때깔이 일단 참 이뻤고요. 딱 봐도 고추장 베이스로 간도 그리 세 보이지 않는 집에서 해먹는 제육 같은 느낌의 비주얼이었습니다. 양 또한 밑반찬과 이 제육만 먹어도 정말 어디서 먹을 때보다 배부르게 먹을 만한 양이었고요. 양파 또한 서운하지 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치찌개 1인분. 나오자마자 어떻게 이게 9,000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기와 두부들이 정말 서운하지 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냄비가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참 아쉬울 뿐이고요. 혼자 방문을 해서 김치찌개 하나만 시켜도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반찬들이랑 배부르게 먹어도 9,000원이라는 생각에 참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밥 또한 고봉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밥을 먹고 또 먹으라고 하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아무튼 제육볶음부터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한 입 먹자마자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평소에 간을 약하게 먹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집밥처럼 슴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달지도 짜지도 않고 간은 입은 그 자체였고요. 간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맛이라 보면 됐습니다. 참 맛있었고요. 그리고 밑반찬들 또한 간 자체가 저희 외할머니 음식들 간과 비슷해서 명절에 할머니네에 가서 밥을 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큼지막한 멸치들로 만든 멸치볶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이었고요. 김치들은 담그실 때 새우를 많이 갈아 넣으셔서 그런지 자극적이지 않지만 감칠맛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참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고요. 아까 프롤로그에서 얘기했던 이 식당에서만 365일 세 끼를 드시는 할아버지가 왜 이곳 음식만을 고집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돼지고기도 참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이 서운하지가 않았고요. 김치 자체가 맛있다 보니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김치찌개라고 보면 됐습니다. 큼지막하게 썰려있는 두부 또한 참 감동적이었고요. 간을 하실 때 양념들을 이것저것 넣으신 게 아니라 오로지 김치만으로 거의 맛을 내신 게 느껴졌습니다. 밥이 정말 술술 넘어갔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녀온 청송식당은 일단 사장님과 몇 마디 나누어 봐도 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 먹으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고요. 모든 음식들 자체에 자극적이지 않은 간부터 푸짐한 양까지 정말 먹는 내내 감동을 받으며 먹었습니다. 밑반찬들만으로 정말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집이었고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또한 정말 서운한 점은 찾을 수 없는 맛과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든든하고 따뜻한 밥 한 끼가 생각이 날 때 저는 무조건 방문을 하러 올 것 같은 집이었고요. 오래오래 가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먹고 사장님과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며 인사를 드리고 식당 밖을 나왔고요. 아무튼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아무튼 오늘도 기분 좋게 참 잘 먹은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일기도 끝.